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표주보다는 이른바 소부장이라죠. 소재 부품 장비주들 주가 흐름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일단 국내 기업들 중에 소부장 중에 일부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반도체, 뭐 해성 DS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좀 올랐는데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고요. 일단 기업들의 실적은 역시 삼성이나 SK하이닉스처럼 다들 괜찮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큰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해줘야 되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주가에는 그 매크로 이 환경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이제 당면한 부담 요인으로 보면은 일단 반도체도 그 소재 내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있고 또 뭐 전쟁 와중에 뭐 무슨 가스, 네온가스 같은 게 부족하다.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공급 차질 우려, 또 중국에 셧다운되고 하면서 또 일본의 견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쌓여 있는데 우리 소부장 기업들이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상당히 부담입니다. 뭐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1, 2등 한다고 하는 그 반도체 장비 업체들도 지금 그런 말씀 주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네덜란드 ASML도 1분기 때 매출액이 상당폭 감소를 했습니다. 뭐 비슷한 이유가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장비나 소재 업체들은 오히려 잘 대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의 좀 힘일 수가 있는데, 워낙 이제 전 세계 반도체를 좌지우지하는 업체다 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간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대응을 해서 실적이 상당히 견고한 편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장기화된다 그러면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뭐 중국의 뭐 봉쇄 뭐 이런 것들이 장기화된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먼저 그런 부분들은 계속 좀 부담을 안고 가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전 시간에도 뭐 반도체 주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 전쟁이 좀 끝나고 그다음에 이 뭐 코로나 봉쇄 이런 것들도 좀 완화가 돼서 전 세계 물류가 잘 돌아가고 경기가 좀 순환이 잘 돼야지만 좀 결국은 이제 주가가 조금 그거에 반응할 거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주든 소부장이든 세계적인 어떤 경기 흐름하고 밀접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찌됐건 반도체 파운드리 투자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TSMC, 뭐 인텔 모두 이제 공장을 막 짓는다고 하니까 이런 투자 확대의 수혜주들이 어떤 종목일까? 이게 좀 궁금한데 뭐 혹시 가능하다면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더 좋겠고요. 네. 일단 전체 반도체에서 그 팹리스라고 하는 설계 전문 업체들이 차지하는 매출액을 잠깐 보면은 그 2000년도에는 전 세계 반도체에서 한 8% 비중을 차지하던 게 지금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30%까지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결국은 팹리스가 커진다는 게 핵심이고요. 결국 팹리스의 그 서플라이 체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파운드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도 같이 커질 건데, 결국은 그런 서플라이 체인 관점에서 본다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수혜를 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다음에 그 공정이 이어지는 이제 후공정 업체들. OSAT를 하죠. 네네. 후공정 업체들이, 뭐 당장 뭐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제 반도체 종류가 많아지다 보면은 거기에 패키징과 테스트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수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여기는 뭐 큰 회사들은 아니지만, 팹리스랑 파운드리의 중간에 연결고리가 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냥 통칭해서 디자인 서비스 업체라고 하거든요. 공식적인 이름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그 회사들 DSP라고 부르고 또 저기 TSMC에서는 VCA라고 VCA 뭐 좀 다르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해지냐면 결국은 이 팹리스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질 건데요. 뭐 아주 큰 팹리스 업체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아주 작은 팹리스 업체들은 결국은 요 회사들, 디자인 서비스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이게 점차 좀 확대가 될 걸로 저희 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사실 이제 좀 큰 회사가 없긴 하지만 예를 들면 대만에는 이제 한 2개 정도가 크게 좀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걸 본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파운드리를 좀 키워야 되겠다. 결국은 생태계를 키운다는 건데 뭐 그런 업체들이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방금 말씀 디자인 서비스하고 또 후공정 이쪽에 우리 소부장
업체가 꽤 있습니까? 국내에서도? 일단 후공정 쪽에서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FA 뭐 세미컨덕터 반도체가 있고 네페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장비를 공급해주는 뭐 한미 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고요. DSP 쪽 삼성 그 DSP 쪽은 대부분 좀 비상장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가 뭐 하나 있기는 한데 AD 테크놀로지라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 회사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이제 저희 그 고객분들한테는 이제 비상장 업체들도 좀 추천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아직은 상장되지 않았지만은 규모가 커지면은 뭐 상장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소부장 기업들도 이렇게 인텔이나 TSMC 투자 확대 그 수혜도 좀 받지 않을까요? 받을 수 있겠죠? 예, 그게 좀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그런 특정 기업에 공급하는 회사들, 특히 해외 기업들 제가 이름을 좀 거론하기 좀 그래서 좀 그거는 좀 꺼려지지만 제가 구독자들이 공부 좀 하셔야 되겠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텔과 같이 R&D 또는 이제 장비 납품 이런 것들까지 진행된 회사들이 몇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뉴스에도 나왔는데 뭐 인텔이 또 국내에 우리나라에 이 반도체 소부장 이 서플라이 체인을 좀 구축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그 관련된 걸 잘 공부를 하시면은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도 뭐 곧 다가오는데요. 앞으로 반도체 소부장 투자할 때 뭐 유념해야 될 점이 있다면은 좀 조심해야 된다든지 좀 꼭 참고해야 될 뭐 이런 변수들이나 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이제 이게 뭐 꼭 소부장 투자뿐만 아니라 소부장 업체들이 좀 작은 업체들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바텀업에서 흔히 본다 그러면 예를 들면 회사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전망을 들어보면 다 좋아 보여요. 다 좋아 보이는데 이게 주가는 사실은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크로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되고 또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몰빵 투자를 하게 되면 또 이게 또 위험하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그런 것도 좀 피하시고 좀 제가 볼 때 매크로 공부를 같이 좀 많이 하셔야 좀 더 좋은 기회를 잡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소부장에도 소재, 부품, 장비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셋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상대적으로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숫자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뭘 다 좋아지기는 하지만, 좀 장기적인 시계를 놓고 반도체 업체들과의 매출액, 이게 어디가 더 많이 증가했는지 이걸 보면은 지금 장비가 제일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은요? 그거는 당분간은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각 주요국들이 다 자체 이 영토에 이제 반도체 설비를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망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투자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 결국은 이 장비 업체들이 좀 수혜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매크로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이제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이 뭐 작년부터 시작돼가지고 쭉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 1년 이상 이제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 평가할 때 뭐 중국이 그럭저럭 잘 대처해 왔는지 아니면 역시 미국 예상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로 드러나고 있는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을 한 게 2015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 전 세계 반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있는데 거의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의 개개 면모를 보면 분명히 중국 반도체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 전 세계 반도체 시장도 같이 커졌고 뭐 이런 걸 감안하면 사실은 전혀 제가 볼 때는 굵게 잘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뭐 결정적인 거는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좀 거기에 포함된 부분이 있지만 특히 뭐 핵심 장비라든지 핵심 소재 거기에 덧붙여서 EDA라고 하는 이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런 분야에서는 사실은 뭐 미국이 시장을 거의 움켜쥐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를 사실 목줄을 쥐면은 어느 나라도 어느 기업도 사실 자유롭게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새로 성장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기존과 좀 다른.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실리콘 웨이퍼를 쓰는 이 데이터 처리 이 반도체 이쪽에서는 이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신에 이제 전력 반도체, 네. 뭐 요 전기차, 뭐 이런 쪽에서는 중국이 워낙 그 산업을 치고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중국 업체들이 좀 두각을 보이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핵심 분야에서는 뭐 여전히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 지속되고 있고 중국의 이른바 도전 반도체 굴기는 현재로서는 크게 뭐 잘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결론 봐도 네. 되겠죠. 네. 예. 그리고 미국이 이제 자국 반도체 업체 이 인텔 이걸 뭐 적극 지원하지 않습니까? 말은 미국 영토 안에서 또 미국 회사가 이제 생산도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설계라든지 이런 쪽은 잘 하는데 막상 생산은 아시아 쪽에 이제 의존했다가 자체 스스로 해보겠다. 이런 의도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운드리 1위라고 하는 TSMC하고 또 2위인 삼성전자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디가 더 상대적으로 불리할지 이게 관심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예, 뭐 참 그 불편한 이야기예요, 정말. 예. 왜냐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삼성에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최소한. 네. 불리하면 불리하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제 TSMC는 어쨌든 1등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압도적인 1등이거든요. 네. 이제 거기에 삼성은 도전을 해서 좀 이렇게 뺏어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또 인텔까지 이제 들어온 상황이다 보면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제 TSMC도 많이 뺏기겠네 이렇게 예.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고 결국은 인텔과 삼성이 서로 이 치고받는 이런 견제가 좀 많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인텔의 그런 투자 계획들을 보면은 이제 미국 내에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유럽에 굉장히 지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 애널리스트들이 볼 때는 삼성이 먼저 그런 좀 치고 나가서 네. 그쪽과 협력을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했는데 먼저 지금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삼성전자가 미국 시장 말고 유럽 시장도 많이 공략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그럴 계획이 없는 건지 왜 없다면 왜 안 하고 있는 건지 약간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한데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계획이 없진 않겠지만 일단 뭐 발표가 난 건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유럽의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지금까지 삼성이 추구했던 그런 흔히 말하는 선단 공정, 리딩 엣지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인텔이 유럽에 가겠다고 하는 거는 자동차, 네. 반도체라든지 가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포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장기적인 어떤 비전, 그런 국가 전략적인 그런 지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거기에 이렇게 뭐 썩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미국, 중국, 유럽, 뭐 일본, 대만,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 각국의 반도체 전쟁이 그야말로 치열한 셈인데 뭐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지원 많이 하겠다 이야기 여러 번 했거든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뭐 각국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막 지원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시급한 지원 정책이 있다면 어떤 분야가 돼야 될까요? 거의 뭐 제가 볼 땐 거의 모든 분야가 될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아주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각 나라들은 정말 이제 반도체 이거를 키워야 된다라는 네. 게 워낙 명확해요. 근데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 이제 정서상으로는 뭐 삼성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업이고 예. SK는 두 번째로 큰 기업인데 왜 거기를 지원을 해주느냐. 그러니 약간 대기업 지원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반도체라는 산업은 우리나라의 그 미래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예. 뭐 아시겠지만 한국이 무역 흑자를 내는 거는 사실 반도체가 거의 유일합니다. 반도체에 의해서만 거의 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전략 산업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뭐 관련해 가지고 뭐 규제 뭐 이런 것들도 뭐 이제 규제 뭐 풀어야 된다 이거는 뭐 워낙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근데 사실은 이제 실제로 굉장히 좀 답답해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조금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흔히 말하는 좀 어려운 점들을 가리지 말고 예. 좀 투자를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부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소재 국산화 예.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잘했습니다.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근데 이제 저희가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여러 소재나 장비들을 다 뜯어보고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면은 너무 무리하게 사실은 그걸 추진하기보다는 뭐 주변국, 예. 뭐 미국이나 일본 또는 뭐 대만 또는 독일 뭐 이런 업체를 어떻게 그 아주 공고한 그런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네. 우리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전략을 만드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장 시급해 보이는 정책적인 지원이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지금 이제 해외에서는 사실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세액 공제라든지 네. 여러 가지 지원책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또는 토지 지원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은데 네. 국내 이제 그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반도체 전쟁 와중에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대만은 거의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동맹에 가까울 정도인데 뭐 한미 반도체 동맹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지금 손을 잡아야 될 뭐 대상 내지 이런 쪽이 꼭 미국만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뭐 표현이 뭐 반도체 외교가 돼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된다면 어느 쪽 국가하고 지금 손을 잡는 게 필요할까요? 근데 이제 전 세계 반도체 그 산업의 그 지도를 보면은 사실 미국이 모든 핵심을 다 쥐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는 이제 필수고요. 예. 필수고 나머지 중에서도 사실 우리가 약한 게 소재 뭐 이런 쪽인데 그거는 일본이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일본과 뭐 기분이 안 좋은 거가 많기는 하지만 그렇게 계속 적대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이랑 또 관계를 잘 풀어나가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전쟁이 치열한데 우리 입장에서 이제 중국 시장도 또 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고 딜레마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그런 얘기인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가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예. 근데 그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이 제조 시설들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애플의 아이폰도 중국에서 만들고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노트북 컴퓨터들도 다 중국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최종 브랜드들은 미국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전쟁에 국한하지 말고 네. 전체적인 이 헤게모니 싸움을 본다면 뭐 오래 잘 알고 계신 얘기지만 결국 미국이 서플라이 체인을 재조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탈중국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의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미국 업체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과거에 지금까지 중국이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사실 거기에 이 제조시설, 뭐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었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당연히 납품을 많이 하는데요. 그 비중이 제가 볼 땐 좀 줄어들 것 같고요. 네. 장기적으로 줄어들 것 같고, 미국 업체들이 만약에 그 중국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제조시설을 중국 밖으로 빼낸다.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이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거고, 우리도 당연히 중국으로 파는 반도체가 다른 데로 비중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사실은 뭐 지금은 중국이 워낙 이제 우리한테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은 그 최종은 사실 미국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제가 너무 무슨 뭐 미국 편을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러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우리나라 그 반도체 산업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 것인지 네. 잘 살아남을 것인지 이걸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 편을 들어라 중국 편을 들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과연 계속 번영을 누려갈 수 있을 것인지, 예. 그거를 좀 다각도로, 당연히 연구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정책 당국자들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방향을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재편 방향을 분명히 알고, 그에 맞춰서 이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네. 이게 결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 국내 반도체 업황과 주가 전망, 투자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게 토론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세계는 넓고 공부해야 될 영역은 너무나 넓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재편을 잘 살펴야 한다는 이승우 센터장님의 말씀이 귀에 남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이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